이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등비급수. 등비급수 문제들 이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마이크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지 않니? 그치? 응? 스피커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이미 크기 때문에 딱히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더 넣으면. 아, 그래? 하울링 돼? 아니 그냥 말이 똑같아요 크기가. 아, 그러니까 나의 말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다? 두 군데서 들려. 아, 두 군데서 들리는 것 같아? 그럼 좋은 거 아니잖아. 아니, 차라리 가운데다 놓고 하시면. 아, 그럴까? 아, 작동도 안 해, 이제. 포기. 안 해. 안 해. 59,000원짜리라 소리야. 못 쓰겠다. 자, 일단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다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챌린지가 되실 것 같은데, 23번 문제인가요? 요것도 챌린지입니다. 요것도 숙제예요. 그래서 23번도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줄 건데, 얘는 진짜 이번에 미적분을 졸라 쉽게 되겠다 하면 29번에도 있을 수도 있는 파트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쉽게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27번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23번을 잘 풀어내시면 아마 이쪽 파트를 물어보는 그 급수 문제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도전해보시면 되겠고, 뭐 19번이나 20번이나 그 다음에 21번, 22번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되, 당연히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라 뭐 잘 모르겠으면 번호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 합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뭐 쉽죠? 자, 우리 이제 등비급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등비급수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급수를 말하는 거 맞죠? 등비수열의 급수. 자, 그래서 우리가 AN이라는 등비수열을 하나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R의 n-1승 일반항 요렇게 잡아볼게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수를 확인할 건데, 급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죠? 발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R값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 보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R이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 등비수열이 뭐 하십니까? 발산하죠? 등비수열 0으로 안 가죠?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발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R이 1보다 클 때 급수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AN 자체가 발산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 무한대로 가잖아.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에는 우리 이 친구가 일반항 A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런데 첫 항이 0이 아닌 이상 이 AN이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급수합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친구도 급수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는 AN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는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도 있었던 거야. 몰라요. 얘는 급수합이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확실하게 발산이라고 말은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R이 -1일 때는 이 친구 자체가 A로도 갈 수 있고 -A로도 갈 수 있죠? 발산하는 거 맞지? 이 친구 AN 자체가 발산하기 때문에 급수의 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R이 -1보다도 작을 때도 이 친구는 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의 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즉 발산한다는 소리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급수의 합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부분합부터 구해주고 그 부분합 뭐 해주는 거라 그랬어? 극한번 해주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급수합을 계산하기 위해 부분합부터 계산해 봅시다. 등비수열의 우리 SN을 구하는 과정은 1-R분의
첫 항 곱해주시고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취해준 게 급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R이라는 친구가 마일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R의 N제곱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이 1-R분의 A라는 친구로 딱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1-R분의 A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가 되시는 거냐면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등비급수는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 그 등비급수의 합을 1-R분의 A라는 친구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개념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쉬운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29번부터 차근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나요? 자, 같이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수가 수렴해야 된대. 그럼 얘가 공비죠? 그쵸? 그러면 5분의 2x-k라는 친구가 뭐보다는 크고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 소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 사이드 5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K의 개수가 궁금한 X의 개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우리 K를 이쪽으로 이양시킬게요. 괜찮죠? 자, 5배 해주시고 K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K 빼기 5 그 다음에 이제 2X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수의 개수를 조사해줘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얘도 정수일 거야. K가 자연수라 그랬거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러분들 정수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X의 개수를 조사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K 자리에 자연수들 넣어보면서 규칙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마오초가 2x 그 다음에 5 미만이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5부터 2.5까지 조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K가 1일 때는 당연히 몇 개 나옵니까? 5개 이렇게 나오시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아씨, 나 왜 그러냐 진짜. 그치? 그치? 빨리 마사 바꿔. 그쵸? 네, 마사로 바꿀게요. 너무 쪽팔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바뀌어? 6으로 바뀌나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X가 마 2초가 3 미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일 0, 1, 2, 3 이렇게 되니까 5개, 이렇게, 마일 0, 1, 2 이렇게 되는구나. 4개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2일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 3, 그 다음에 2X,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5부터 3.5까지니까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마일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 몇 개 되겠습니까? 5개 이렇게 되겠지? 한 번만 더 조사하자. k 자리에다가 우리가 3 집어넣어주면 마2,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일부터 4까지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0, 1, 2, 3 여기서 다시 몇 개 됩니까? 4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개, 5개, 4개, 5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겠네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20까지 다 더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요 세트가 총 10번 반복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9라는 친구가 10개 있겠습니다. 답은 얼마가 되겠어? 9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쉽죠?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29번 문제도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29번 보자마자 이 등비수열의 특징을 모두 바로 한 방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돼야 등비수열 다 아는 겁니다. 이 문제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하나만 우리 참고라고 써주고요. 우리 거기 이 문제 29번 밑에다가 2가지 포인트 정리할게요.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비급수의 합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지? 자, 불러주세요. 등비급수 합 뭐죠? 1-r분의 a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식을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 어차피 급수의 합이 존재할 때는 r값이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 어차피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분모는 무조건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 급수의 합이 양수라는 것은 이 급수의 합이 양수라고 나왔다는 소리는 첫 항이 무슨 수였다는 소리야? 양수였다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돼요? 급수의 합이 음수가 됐다라는 소리는 첫 항이 무슨 수였다는 소리예요? 음수였다는 소리예요. 왜? 급수의 합의 부호는 누구만이 결정하는 거야? 첫 항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분모는 양수니까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자마자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 1이라고? 급수의 합이 1이라고? 첫 항 무조건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못 뽑더라. 나 이거 미적분 A반에서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왜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처음에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었어. 당연한 거예요. 식을 이해하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합이 양수이면 첫 항도 양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바로 그렇게 소통할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째 봅시다. 공비 부호 판단합시다. 자, 공비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되죠. 왜? 공비가 양수이면 절대값 씌우는 거 의미 있어? 없지. 그러면 둘의 값이 정확하게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겠지. 근데 둘의 값이 정확하게 다르죠. 그럼 무슨 말이야? 절대값 씌운 놈과 안 씌운 놈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소리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는 공비 무조건 무슨 수입니까? 음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29번 문제 보더라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실 텐데 보자마자 얘 첫 항 무조건 양수고 공비 무조건 음수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합 계산할게. 1-r분의 a라는 친구는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이 친구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공비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치? 모든 항들을 다 양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원래 공비는 r이었는데 절대값 씌운 친구는 공비를 뭐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돼? 봐봐. 1, 마2, 4, 마8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 있어. 절대값이요. 마 1, 2, 4,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지만 얘는 공비가 뭐냐고요?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공비의 부호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무조건 마이너스 R로 두셔야 되니까 1 플러스 R분의 어차피 초탕 A1은 양수니까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 친구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R과 A 구해줄 수 있냐고 없냐고. R과 A 구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니네가 R과 A 구해주시고 A 값도 구해서 계산 좀 완료해줘.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죠? 오케이. 쉽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한 문제만 좀 더 볼까요? 한 문제만. 32번. 얼른 풀어봅시다. 32번. 아, 얘도 엄청 중요해. 우리 졸린 친구들은 좀 뒤에 나가서 견딥시다. 자, A라는 수열 등비수열 아니야. 막 등비주광 쓰고 있으면서 막 나는 너무 천재 막 이러시면은 천재가 아니고 바보죠. 그치? 등비수열이란 말도 없는데 막 등비중앙 쓰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잉. 분명히 있거든. 등비중앙 쓴 사람이. 네, 확신할 수 있거든. 너는? 아니야? 응. 구한 사람. 한 사람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승찬아. 응. 채원이도 있어? 안녕. 간간히 보이는 이 미적 A반 친구들 때문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데 미적 A반 친구들은 제가 여기는 기초반 수업하는 거라 혹시 쉽게 느껴지면은 뭐 알아서 빠져도 돼요. 알았죠? 미안하지만 이 테마가 너희들을 위한 수업은 아니지만 듣는 건 너무 좋아. 상관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쉽게 느껴지면 제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나가도 돼요. 알지? 허용하노라. 알았죠? 네, 아닌 반들도 있어서 아닌 친구들은 네, 당연히 들어야죠. 또는 내가 뭐 기초적인 개념도 한번 점검하고 싶다. 이거는 뭐 있어도 돼. 내가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A반이 있으면은 A반과는 눈을 안 맞추고 수업할 거거든요.
너도 잖아, 그치?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규진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윤이 없고, 채훈이 없고, 이제 승찬이 없고, 우리 은세 있고. 그치? 이렇게 할 거라서, 좀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중에 들어가면. 그때는 알아서, 나한테. 알았지?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 자세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떤 미지수가 더하기나 빼기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립 어떻게 합니까? 둘이 더하거나 둘이 빼서 연립하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미지수들이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 곱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립 방식이 뭡니까? 나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걸로 연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하거나 빼가지고 연립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왜? 등차 수열은 첫항 더하기 공차 뭐 이런 표현으로 정의돼 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돼 있지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항 곱하기 공비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연립할 때도 나눠서 연립하는 거고 얘는 더하거나 빼서 연립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비슷한 원리로 우리 이 친구 식을 보니까 다 뭐로 연결돼 있어요? 곱하기로 연립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눠서 연립을 해보는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립하려면 하나의 식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치? 자, 여러분들 요거 항등식이기 때문에 n자리에 내가 어떤 숫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 맞지? n자리에 n 플러스 1 한 번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4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연립의 기본 구조가 뭐라고? 얘네들은 나누기라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나눠주시면은 요거 같은 친구는 날라가실 거니까 여기 an 플러스 3분의 an이라는 친구가 완성되실 거고요. 오른쪽 편은 누가 완성됩니까? 분모 4분의 1 하나 있으니까 역수치해 주시면 뭐가 돼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an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an이라는 친구에다가 4분의 1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세 칸마다 4분의 1 곱해주는 친구라는 뜻이니까 세 칸마다 등비수열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돼? 얘는 세 칸마다 차이 나는 거야. 세 칸마다 등비수열을 이뤄. 4분의 1을 곱하면서 만들어. 이 소리잖아. 즉 A1, A4, A7, A10 이 친구들이 등비수열. A2, A5, A8, A11 이 친구들이 등비수열. 내 말 이해돼? A3, A6, A9 이런 친구들이 등비수열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비급수 합을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A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 줄 거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나 이 친구들 다 더한 값들 계산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요 세트끼리가 등비수열이고 맞아요? 요 세트끼리도 등비수열이고 그 다음에 A3, A6, A9끼리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각각의 친구들 요 세트는 공비가 4분의 1짜리고 요 세트도 공비가 4분의 1짜리고 요 세트도 공비가 4분의 1짜리인 거 맞나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 합 계산해 주시면 자, 등비급수 계산할게요. 요 친구부터 계산합시다. 요 친구는 1-4분의 1에 뭐 쓰면 돼? A1. 맞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세트는요. 첫 항이 A2죠. 1- 공비는 4분의 1이고 A2 쓰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세트는 1-4분의 1분의 A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A1, A2, A3만 구해주면 등비급수 합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A1, A2 주셨죠? A3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A3 어디서 구해주시면 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A1, A2, A3라는 친구 곱해준 게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2였죠? 나눠주면 얘는 8분의 1.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8분의 1, 2, 1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세 칸마다 등비수열이네. 이걸 생각해야 돼.
이해돼? 세 칸마다 등비수열. A1, A4, A7, A10 길이가 등비수열. 그쵸?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될 등비급수 29번 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파트 우리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등비급수 4가지 유형부터 정리를 할 건데, 우리 4개 중에서 몇 개 버린다고 했어요? 2개 버릴 겁니다. 왜냐면 그 2개는 문제 풀이 자체가 획이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쉬운 문제고, 문제마다 다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그런데 등비급수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는 방향 자체를 획일화할 수가 있고요. 그 3번째 유형과 4번째 유형은 문제 구조에 따라 푸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도 문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번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형태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등비급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등비급수. 뭐 AN이라는 수열도 등비급수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고 BN이라는 친구도 등비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녀석 모두 등비수열이에요 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얘는 무조건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쓰세요. 얘는 무조건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이고 엄청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미적분을 선택한 이상. 50번 연습해서라도 맞춰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연립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미지수 파티를 하셔라 이 소리입니다. 미지수 파티. 자, 그러니까 우리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런데 첫항이나 공비를 안 주셨다면 니네가 미지수를 다 잡아야 돼. 뭐 첫항을 A라고 두고 공비를 R이라고 둬서라도 여러분들이 연립해줘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BN도 여러분들에게 첫항이랑 공비 안 줬다? 미지수 잡아야 돼요. B라는 친구와 공비 S라는 친구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신 조건들을 싹 사용해가지고 저 4가지 미지수를 다 찾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연립만 하면 끝난다고. 머리 안 써도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요 유형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기 형태를 띠는 수열입니다. 주기 형태를 띠는 수열. 주기 형태 수열. 그럼 여러분들 주기 형태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반복되는 형태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이 수열이 반복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면은 여러분들이 얘도 무조건 풀어야 돼요. 왜? 내가 한 세트만 잘 계산해주면 그 다음 세트는 당연히 완성되는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우리 주기 형태의 수열은 유형이 또 살짝 2가지로 나뉩니다. 자, 어떤 형태로 나뉘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이렇게 수열 앞대가리에 붙어있는 경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얘도 주기일 수밖에 없는 게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특징이 뭔가요? 풀마 반복되는 형태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게 주기수열, 주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형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배운 함수가 하나 있죠. 누구죠? 주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과정에 있는 그 유일한 함수 누구지?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가 등장하는 경우,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붙어있는 경우, 탄젠트 이런 거 붙어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몇 번 해보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수열이란 소리야.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수열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도 맞추셔야 돼요. 얘도 맞춰야 돼요. 단 난이도는 누가 어려울 것 같아? 당연히 얘가 어렵겠죠. 그치? 일단 이렇게 주기 형태를 관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직접 나열해보면서 수열을 관찰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관찰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일 못하는 게 관찰이잖아요. 쳐다봐라. 이거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단 여러분들 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부터는 어렵습니다.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풀이 방향이 완전 달라지거든? 일단 얘부터는 고난도야. 예를 들어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 수열 BN이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1과 AN으로 정의하겠다. 단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AN이 마일보다 작을 때, AN으로 정의할 때는 AN이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AN이라는 수열 하나를 제시해놓고 새로운 수열 BN을 AN과 관련된 친구로 정의하는 문제.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AN이라는 친구를 잘 이해해야 BN이라는 친구도 잘 이해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돼? 그리고 AN이라는 친구가 어느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BN이 결정되는 구조인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난도가 돼요. 문제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쉬운 것도 있지만 고난도도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살짝 치워놓고 살짝 나중에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번째는요. 이 1, 2, 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1번부터 3번에 해당하지 않은 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무조건 마스터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 나중에 뭐 A반에선 워낙 많이 했지만 이런 형태 다 다뤘지만 테마에서는 좀 많이 나중에 다룰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쓰기만 하시고 우리 이거 두 개 열심히 연습해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요거를 좀 돌파해 볼 겁니다. 요건 열림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3번 문제부터 어디까지 다 그쪽 유형이냐면 여러분들 다 이제 암담해요. 그치? 그치?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미친 거 맞는데요. 그냥 할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해당하는 문제이냐면 39번까지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저희 그 테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A2반이나 A1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항을 좀 많이 넣은 거고, 우리 테마 B반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34번 문제 하나 동그라미, 37번 문제 동그라미, 36번 문제 동그라미,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35번은 챌린지로 해서 저 네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저랑은 몇 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실 거냐면 3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시작해보세요. 시작. 자, 열림만 하면 돼요. 머리도 쓸 필요가 없어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생김새만 어려울 뿐. 쌤, 물만 얼른 하나 떠오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가족건, 나족건 사용해서 미지수 파티 해야 되는 문제야. 지금 초탕 줬니? 안 줬지? 공기 줬니? 안 줬지? 그럼 내가 다 뭐 하라 그랬어? 미지수 파티 하라 그랬어? 해야 돼. 자, 식 쓰세요. 내일이라고?
자, 그리고 당연히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본 조건이랑 나본 조건 해서 그 조건이 의미하는 거를 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용해서 써봤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연립을 잘 하면 돼요, 진짜로. 진짜 쉬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얘들아, AN이라는 친구 문제에서 첫항 안 줬죠? 그 다음에 공비 줬어요? 안 줬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잡을까? 그치? 자, 우리 이 친구는 첫항 A라고 두고요. 공비를 R이라고 둡시다. 괜찮죠?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항을 B라고 두시고 공비를 S라고 둡시다. 됐죠? 자, 그러면 가본 조건은 공비 2개 더해준 게 얼마래요?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R 플러스 S라는 친구는 1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본 조건 뭐라 그랬냐면 두 등비급수가 각각 뭐 하고 있대요? 수렴하고 있다 그랬죠? 수렴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렴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수렴한다는 소리는 R이라는 공비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빨리 얘기해줘. R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일부터 어디까지 있어야 돼? 1까지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S라는 친구도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자, 얘들아, R 플러스 S가 1이래. R 플러스 S가 1이래. 그럼 잘 들어봐. S라는 친구를 내가 잠깐 1-R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쵸? R 플러스 S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1-R이라는 이 친구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1-R이라는 친구는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R이라는 친구의 범위가 0초가 2 미만이라는 친구로 나와버리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우리 R은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R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R의 범위가 뭐라는 소리야? 0초가 1 미만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너무 당연하지 않아? 너네 봐봐. R이 만약에 음수여봐. R이 음수여봐.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1 되려면 S가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개소리가 되잖아. 그치? 둘 다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도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써야 돼. 그냥 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결합시켜주면 R이라는 친구도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S라는 친구도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요건 뽑아주고 가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어요? 다 언더스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합이네요. 그럼 계산해야죠. 1-R분의 A.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1-S분의 B.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우리 AB라는 친구는 당연히 첫 항은 AB일 거고 공비는 RS겠죠? 그쵸? 이 등비수열 2개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1-RS분의 AB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1-R.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냐? 1-R. 제발 대답해주라. 1-R 뭐냐? S. 그치, S. 자, 그 다음에 1-S 이거 뭐냐? 1-S. R. 그렇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지. 계속 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연립을 잘해야 된다고? 우리 이거 머리 쓴 거 아니야. 그냥 가랑 같이 연립해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이 정도는 딱딱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좀 정리할까요? 자, 우리 이 친구 식 좀 정리하시면 요거 통분합시다. 통분합시다. 그러면 SR분의 통분
그냥 할게요. SR분의 여기 AR 더하기 BS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2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1-RS분의 AB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연립을 한번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주신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문제에서 주신 조건이 하나가 더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자, 누구 줬냐면 A2가 7, 거기다가 밑줄. A2가 7. 거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금 B2 얼마래요? 2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자, 이게 뭐죠? A2죠? 자, 빨리 뭐라고 써? 7. 그쵸? 자, 얘 뭐죠? 2. 뭔가 식이 좀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분수 싫으니까 SR 이렇게 곱해주자. 알았죠? SR 이렇게 곱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도 2 이렇게 곱해줄게. 그러면 28. 그 다음 여기 1-S 이쪽으로 보낼게. 1-RS. 이 친구는 A, B, SR.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SR 이렇게 곱했고요. 2 곱하기 1-RS 이쪽으로 보냈어요. 미쳤나봐. 왜 28이야. 그치? 9 곱하기 2, 18이에요, 18. 14. 죄송해요. 14예요? 18 맞잖아. 그치? 18. 이거 둘이 더해야 되잖아. 9잖아. 18. 죄송해요. 여러분, 9 곱하기 2인데. 그치?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됐죠? 응. 자, 그럼 이것도 그냥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A2 곱하기 B2죠. AR, A2. BS, B2. 그거 두 개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됐죠? 그러면 RS 값 나와, 안 나와? RS 값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RS라는 친구는 9분의 7 되시는 거니까 RS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2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끝난 거야. R과 S 더했을 땐 1이래. 근데 둘이 곱했을 땐 9분의 1에 연립하면 R과 S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R과 S가 나와버리는 구조예요. 자, 내 말 이해돼? 이해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요 정도는 우리 센스있게 얘기하자. 야, 둘이 곱해서 9분의 2인데 둘이 더해가지고 1 되려면 3분의 1과 3분의 2여야 되는 건 바로 자명하잖아. 그치? 그래야 둘이 더해주면 1, 둘이 곱해주면 9분의 2. 요 정도는 암산 안 되면은 연립해. 알았지? 안 되면 뭐 하면 되지.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이 3분의 1이고 S가 3분의 2일 수도 있고요. R이 3분의 2고 S라는 친구가 3분의 1일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뭐 줬습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 마지막으로 줬어요? 마지막 줄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A4가 B4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A4라는 친구는 A2라는 친구에다가 R만 2번 곱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4라는 친구는 B2에다가 S만 몇 번 곱해주시면 됩니까? 2번 곱해주시면 되죠? 이걸 만족하는 RS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7이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 2기 때문에 R이 3분의 1이면 9분의 7. 여기는 9분의 8이 되니까 얘 큰 거 맞죠? 오케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땡탈락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R과 S까지 구했으니까 첫 항 당연히 나오는 거 맞니 안 맞니? 첫 항 나오는 거 맞지? A2 값 알고 있고 B2 값도 알고 있는데 A1, B1 다 구해줄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에서 A3 더하기 B3 물어봤네? 그냥 이건 뭐 A2에다가 이거 한번 곱해주고 그치? B2에다가 이거 한번 곱해주면 끝나네. 너무 쉽다. 안 쉬워? 쉽다란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그 쉽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안 어렵지? 그치? 쉽다는 말은 안 하고 안 어렵잖아. 어려워?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치? 그냥 말 안 할게. 할만하죠?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립하면 끝나는 유형이야. 이쪽 유형은. 이거 틀리잖아? 하지 마, 미적으로. 나의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게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3, 4, 5, 6 이런 난이도는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연립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대가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된다, 이 소리야. 여러분들 미적 28과 30은 대가리를 써야 되거든. 뇌 터져. 얘는 솔직히 뇌를 쓸 게 없잖아. 그치? 하면 되지.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한 문제만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자, 우리 한 문제를 뭘 좀 볼 거냐면, 좀 쉬운 거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37번 문제 있죠? 자, 37번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다 미지수 두셔가지고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37번 문제, 벌써 종쳤어. 시간 너무 짧다. 자, 얘들아, 너네 37번 다음 시간에 한번 최대한 풀어올 수 있겠니? 답 못 내도 돼. 답 못 내도 되니까 그 주어져 있는 조건 이용해서 AN과 BN의 공비 잘 잡아보시고요. 됐죠? 특히나 두 번째 줄식 있죠? 3 곱하기 시그마 블라블라 저거 이용해서 공비 R 특정해와. 알았죠? 공비 R 특정해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거고요. 자, 하나 더. 36번 무조건 풀어야 돼. 자, 머리 써야 돼. 36번. 이것도 무조건 써야 돼. 알았어? 그래서 34, 36, 37번.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35번도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35번 뭐 잘 안 되시면 냅두시고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어요. 얼른, 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볼게요. 우리 급수는 공부 많이 해야 돼서 다음 주 차에도 급수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도 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이거랑 하나 더. 이거랑 하나 더. 급수는 어려워서 연습 많이 해야 돼. 안녕.